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네. 구석기 때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빠르게 나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봅시다. 우리 작년에 맨 처음 역사를 배울 때에는 아마 뭐 역사의 의미, 배우는 목적, 사료 이러면서 배웠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은 건너뛸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구석기로 들어갈 거예요. 뭐 인류의 탄생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냥 패스하면 돼요. 자, 바로 우리는 구석기로 가는데요. 세계사에서 구석기의 등장은 35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만두에서는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때는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선사시대라 부를 거예요. 선사시대는 역사시대랑 구분이 되는 또 다른 시대예요. 그럼 두 시대의 기준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문자의 유무, 그렇지? 문자가 존재했으면은 역사, 그러지 않았으면은 선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남기는 방식도 다르겠지. 그 선사시대 때는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을 못할 테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바로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시 썼던 유물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시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록으로 되어 있는 문자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유물은 없고요. 보통은 다 어떤 유적, 유물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합니다. 실물로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도구 형태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철기 이후에는 보통은 우리 인류 사회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이 세 가지 반드시 구분을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라 부르고 문자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더라. 선사시대 때는 없고 역사시대 때는 존재하더라.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문자의 유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구석기를 볼 건데요. 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뗀석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뗀석기. 뗀석기는 돌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던져도 보고 깨뜨려도 보고 그러면서 뾰족한 부분들을 골라내서 그걸로 사냥을 하거나 뭐 가죽의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게 바로 뗀석기예요. 우리가 주먹토끼나 글개, 밀개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는 유물들이 바로 이 구석기 당시의 뗀석기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동굴이나 혹은 대충 지은 집, 막집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 이유는 왜냐? 기본적으로 이동 생활을 했거든.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A라는 지역에서 동물 다 잡아먹고 이랬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하니까 굳이 내가 여기에 좋은 집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동굴에서 사거나 막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특징은 무리사회. 혼자 이동하면 잡아먹히니까 안 되지. 그래서 무리를 이루거나, 그렇지? 계속해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같이 이동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굉장히 평등했다고 해요. 서로 내가 위야 아래야 구분짓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구석기 사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생활 방식은 사냥과 채집, 그 과일을 따먹면서 채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0만 년 동안 쭉 생활을 하다가 한 1만 년 전쯤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신석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드디어 정착을 하고 농경을 하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사과를 먹고 땅바닥에 던졌는데 나무가 자라는 거 조금씩 싹이 트네. 그리고 다음날 잡아먹으려고 소를 한 마리 잡아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끼를 낳은 거지. 종아리가 됐네. 근데 그 새끼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까지 질리는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작네. 그럼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나무가 자라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동물이 자라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게 된 거지. 그치? 그리고 씨를 하나만 뿌릴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뿌려보자. 그럼 많이 자랄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지. 드디어 이 자연을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좀 큰 변화예요.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로 두 가지,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더라. 인류사회의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1만 년 전,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 남아 있어요. 쌀을 먹었던 흔적들, 이런 것들. 쌀이 아니라 이제 반동사, 이제는 뭐 조나 수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먹었는데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집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세련돼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홈집이라고 하는 집의 형태로 바뀌고요. 자, 농사를 지었어, 수확을 했어, 보관을 해야겠지. 토기를 만듭니다. 그릇, 빗살무늬 토기라고 해요. 신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토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빗살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준 거야. 데코를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력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다 동등한 관계로 지내고요. 정착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하고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고 해야 돼요.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뭔가 알몸으로 다니면 조금 민망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가락바퀴나 뼈바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가락바퀴, 뼈바늘, 실을 만들고 그걸로 동물의 가죽을 막 연결을 해서 옷을 입는 그런 사회, 바로 신석기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락바퀴랑 뼈바늘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부터는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죽음 뒤에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구석기 때에도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조금은 하긴 했지만 이 신석기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본격화되는데요.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세 가지 기억을 할 건데,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 내가 마시는 물에도 있고 태양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구름에도 있고 이런 거지. 이 분필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애니미즘이고요. 그다음 토테미즘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곧 배울 당군왕검이나 뭐 이런 시대의 특징들이겠지. 특정 부족이 특정 동물을 믿는, 호랑이, 곰 이렇게 믿는, 그게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고요. 샤머니즘은 무당, 즉 중간 대리인이야.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존재, 샤먼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를 믿는 게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신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설명을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도구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돌을 깨트려서 쓰는 게 아니라 돌을 주워다가 갈아서 써요. 조금 더 정교하고 날렵하게. 그래야 사냥도 잘 되고 요리하기도 쉬우니까. 그러니까 간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 대표적인 인물로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돌을 갈 때 쓰는 도구들이겠지.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들 참고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의 모습들이었어요. 1만 년 전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1만 년 전부터 신석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인류는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생산력을 높여왔어요. 특히 농경사회 때에는 이 농업 생산력, 그치, 꾸준히 늘어나 왔는데요. 그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지. 뭐냐면은 A 부족이 있고 B 부족이 있어요. 자, A 부족이 올해에는 수확을 50가마밖에 못했네. B는 근데 300가마를 했대. 각 부족을 먹어내는 데에는 총 100가마가 필요해. 그럼 A는 부족하죠? 공사가 망했던 거야. 이 지역이 하필이면은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농사가 망했어요. 좀 굵은 농사는 생기겠네. 근데 옆 동네를 보니까 이 B에서는 300달러를 생산을 해서 여유분이 생긴 거지. 여유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잉여는 어떻게 해? 그냥 버리나? 아니지. 그냥 그 수확을 했던 개개인들이 가져가겠죠. 즉, 이 잉여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사유재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야, A가 B한테 가는 거지. 야, B야, 우리 지금 굶어 죽을 판이다. 우리한테 너희들의 곡식을 조금 빌려줄 수 없겠니? 이렇게. B가 오케이, 빌려줄게 하고 그냥 말해버리면 곤란하죠. 거래는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가진 거지. 야, 빌려줄 건데 너네가 내년에는 70감으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50을 빌려줄게. 70으로 갚아. 이렇게 라는 대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못 갚은 거지. 이 A가 다음 연도에도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또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네는 약속을 못 지켰다. 이 나약한 놈들. 그러면서 너네들은 이제 우리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우리 밑으로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잡일들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분을 짓는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때 평등했고 신석기 때 평등했는데요. 이 신석기 말부터 사유재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하나의 권력 수단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와 나를 구분짓고 너의 부족과 나의 부족을 구분짓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상하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시대, 또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금 봤던 이 구조, 못 갚고 노예를 하고 이런 구조는요, 부족이 부족한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뭔가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처럼. 지금도 알게 모르게 상하 관계가 있죠. 그런 것들인데 보니까 일단은 돈을 가지고 내가 저놈과 나를 구별을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지. 너랑 나랑은 이 경제적으로 말고도 너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청동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지. 뭔가 좀 푸르스름한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나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무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 비파형 도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도로 만들어져요. 검의 모양을 보니까 날카롭거나 이러지 않아. 위협적이지가 않아. 다만 뭔가 푸르스름한 게 신성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라 뭔가 이 계급을 구분짓기 위한 그 청동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사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나와 있는 청동 방울이나 청동 거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그 지역의 1인자를 위한, 그렇죠? 계급에서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배 형태는 움집이었어요. 근데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 지배 형태도 발전을 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상 가옥화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상 가옥화.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밑이 피어 있어. 집이 이러면은 많이 아랫부분을 파놨어요. 아직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땅을 파놔서 보온을 하든지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요. 사회가 조금 발전하니까 지상 가옥화를 해서 더 이상 물을 많이 파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오고요. 그 다음에 토기, 우리 토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신석기 때에는 빗살무늬였는데요. 청동기 때에는 반무늬라는 토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무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 죄송합니다. 민무늬예요. 민무늬 토기. 민자는 우리 민둥산 이런 말 때 쓰잖아요. 없는 거야. 무늬가 없는 토기, 이게 바로 민무늬 토기입니다. 변무늬도 참고만 해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대급 발생이 주요한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가 시작이 돼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간단한 농사, 밭농사, 수수나 조 이런 것들, 피 이런 것들. 근데 이때부터는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을 하는 변호사가 조금씩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보통은 물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때 시작이 돼요. 벼농사라고 하는 거. 벼농사는 조금 더 어려워요. 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을 알려주는 게요. 이 간달돌칼이라고 하는 유물이에요. 간달돌칼. 간달 모양의 칼인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잡고 이제 써는 거지. 그 별을 자란 별을 써는 거. 그런 정도로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아하! 간달돌칼이 청동기 시대 때 변농사의 흔적을 알려주는 유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급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집의 변화 중요하고 청동기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중요하고 변호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흔적을 알려주는 도구 중요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회는 무리사회, 이동사회, 평등사회, 무리사회, 정착생활, 평등사회, 그 다음에 대급사회, 그렇죠? 신분제사회,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우리가 만나서 아마 교과서 내용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그림 설명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그 부분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이 선사시대, 세시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기, 그리고 단군왕검, 구두선 이런 것들 또 설명을 하도록